6월달 선거가 끝나면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거야 아마. 내가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환율이 무조건 많이 오르면 1,800원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해줬어. 지금부터들은 국장은 조심들 하셔야 돼. 내가 얘기했지? 정식적인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도는 거였다고.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2026년 국군 맛배기 편입니다. 나는 구구는 몇 개 한 거 같아 그동안에 쭉. 그지? 네. 어. 근데 이제 워낙 진짜 지나고 보면 다 맞으니까 너무 이제 궁금한데 올해 건너뛰셨죠? 건너뛰어도 얘기할 건 해줬어. 그래서 26년 우리 병원연에 대한민국 국군 어떻게 될까? 의련이 혼란스럽기는 해도 그런 대로 난 잘 넘어갔다고 사실은 봐.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26년도 네. 26년도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우리나라 선거가 있지 내년에. 네네. 몇 월달? 6월. 달이지. 6월달에 선거가 끝나면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 선거 끝나면? 선거 때 맞춰서 그런 건지 그렇게 돼 있는 건지 하여간 내년 선거 끝나고 보면 경제적인 상황들이 언제 이렇게 되나 할 정도로 많이 이제 힘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거야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재난은 많아. 자연재해라기보다도 인사적 사고들이 꽤 많이 나타나기는 해. 올해보다 많으니까. 그치. 말씀해 주신 거. 올해보다 많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전염병을 겪는 나라들이 생겼어. 우리도 조심해야 돼. 많이 조심해야 돼. 이게 짐승한테 올 수도 있고 매번 얘기하지만 네, 사람한테 올 확률도 더 높아졌다는 거야. 더 높아졌어요. 가계부채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가계부채라는 게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왔는데. 그 강력한 규제가 국민한테만 강력한 규제야. 외국인들한테는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규제라고 하면 안 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런 법규가 있을 수는 없지. 근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 지금 환율도 그렇잖아. 환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환율이 내가 볼 때는 이건 구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내년 선거 끝나고 환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기도 해. 그렇게 맞물린 게 아닌가. 뭐 오늘 기준 1,470원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그렇지, 올라있지. 불안하거든요, 사실. 많이 불안하지. 환율이 뛰면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폭락하죠. 폭락하는데 비단 폭락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폭락하는 데와 폭등하는 데가 양상이 나타날 거야 아마. 뭐 서울은 이제 요새다 이런 얘기가. 서울도 어느 지역만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어느 지역은 폭락하는 현상이 나오고 양극화 현상이 절대적으로 나온다는 거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IMF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많이 내려왔지. 그때 이제 많이 죽은 사람들이 승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하고는 달라. 다르다. 그때하고는 다르고 미국에서도 단기 국채 발행을 많이 했더만 장기 국채를 줄이고 단기 국채를 배 땡땡 분께서 꼼수를 쳤다라고 해. 그렇게 파월이 깜짝 놀라서 개입을 했잖아. 그게 단기 국채를 발행한 이유더라고. 압박을 한 거네요. 그치, 압박을 한 거지. 망하든가 아니면 너가 단기 국채는 뭐야? 잠깐 빌려주는 거. 금리를 내리든가 둘 중에 알아서 해. 그치. 근데 본인들도 단기 국채를 발행할 만큼 어려웠다는 소리도 돼. 근데 장기 국채를 그렇게 줄이고 단기 국채를 많이 늘렸다는 건 이상징후인 건 맞아. 환율은 어디 정도까지 치솟을? 내가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환율이 무조건 많이 오르면 1,800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해줬어. 그 상황이 바뀌질 않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그때 상황을 계속 물고 가는 거야. 그때 원인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지. 내가 뭐라 그랬어.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이 답답한 상황인 구군이 해결될 리가 없잖아. 선생님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금이라는 약간 금이 안전자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실물이니까. 그러면 금값도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올라갈 거라고 봐. 올라갈 거다. 지금은 뭐든지 다 이미 조정장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들은 국장은 조심들 하셔야 돼. 내가 얘기했지? 그때 이게 정식적인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도는 거였다고.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국장은 연말까지만. 상황을 좀 봐야지. 상황을 좀 보는데 조심들은 하셔야 될 거고, 어쨌든 나라 구군은 사건 사고 그 지랄이고 국민들이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구군을 봐야 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라고 봐.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어.
상황이. 지금은 못 느끼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래.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언론 매체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계부채가 분명히 문제가 돼. 그거를 인정했잖아.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네. 금리 못 올린다고 얘기했잖아. 네, 한국은행 총재분이 맞아. 그거는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언제까지 그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금리를 올려야지. 안 올리고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돼. 근데 금리를 올리면 이제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타격이 와. 이미 타격을 입었고. 아니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야지 흔히 얘기하는 그 호땡땡 경제학이 실현이 될 건데 다른 데 돈이 못 들어오게 해놓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어디서 돈이 발생이 되겠냐고. 김밥집에서 김밥을 안 싸는데 안 그래?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도 같이 올릴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다. 언제? 언제까지 연결을 그렇지. 올릴 수밖에 없다.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올린다라고 봐야 돼. 언제까지 세금만 올릴 수 있어? 지금은 아마 총선 때까지 6월까지 잡소리 나지 않게끔 늘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 내년 선거를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지. 눈치 봐야 되잖아. 그럼 끝나고 나면 눈치 볼 이유가 없어. 그 상황이 제일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환율 올라갈 것이라 만약에 거기에 베팅을 하면 좀 환전도 미리 해놓고 뭐 금도 사놓고 이래야 되나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 뭐 찌끔찌끔 해놔갖고 뭐 의미가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좋은 투자처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경기는 어려도 돈 되는 건 돈 되는 거니까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잘 찾아서 자기 스스로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구구는 그냥 암울해. 암울하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더 말할 게 없어. 경제구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뭐 한미 정상회담 해서 좀 결과가 좋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게 이제 구군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 거예요? 줄이고 들어가는 거야 다. 10가지 중에 하나 얻어내면 성공인 그런 구군인 거지. 얻어내기는 했고 말로만 됐네 어쩌네 해도 사실상 아무것도 없잖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할 거 없어.